예, 지금 전국에서 제가 이제 평택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전국에서 평택을 지금 주목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TV의 이 대표입니다. 9월 21일 날 평택이 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고 앞으로 평택 이 부동산 전망이 어떤지 얘기를 해보러 나와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인사를 드렸던 저희 한박산 공익중개사의 오민영 소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죠. 평택이 또 규제 지역이 또 해제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네. 있고 네. 또 이제 평택 부동산 전망이 어떠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기 앉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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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에 뭐 주말에도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뭐 바쁘진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또 출산도 그렇죠. 한 하셔가지고 반 100일 정도 됐죠.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니 21일 날 네. 저희 9월 21일 날 이제 21일 규제 날, 지역이 예. 이제 해제가 됐다고 예. 갑자기 뭐 기습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평택 그리고 양주, 네. 동두천, 그리고 파주, 안성 네. 이렇게 해제가 됐고 뭐 지방권도 거의 다 해제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촬영 날짜가 25일인데 네. 26일 0시부터 그 이제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유지가 되다가 지금 오늘부로 네. 예, 딱 이제 풀리는 겁니다. 야, 엄청 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네. 있는 날이죠. 또 요즘처럼 그렇죠. 안 좋은 또 경기가 안 좋은 날에 네네. 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정 네. 대상 지역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네.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크게 봤을 때는 뭐 대출 부분도 있을 테고 대출. 세금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 청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뀌는 게 있는 거고 어, 예, 그 여러모로 네. 뭐 많이 바뀐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곳도 있어요. 뭐 네. 인천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근데 그런 지역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으로 풀린 게 엄청난 큰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자, 제일 중요한 예. 세금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세금. 네.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처음에 취득할 때 어떤 네. 세금을 내죠? 취득세. 우리 취득세 내죠. 취득세 부분 있고 네. 그리고 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평택의 경우에 그렇게 크게 뭐 작용은 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보유세는 이제 별도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취득세, 취득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그 두 가지 부분인데 네네. 취득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두 채부터는 8%의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비조정으로 되면서 두 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즉 6억 이하는 그대로 1%가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규제 지역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비규제 지역에 한 채를 더 추가 네. 매수를 하려고 해도 네. 뭐 이제 중과가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에서 3%대 안에 네.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우, 취득세 때문에 사실 주택을 늘리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를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거래가 완전 네. 꽁꽁 묶여 있었었죠. 묶여 있었죠. 예, 예.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작용했던 네. 게 취득세. 네. 왜냐면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또 다른 주택을 네. 취득을 뭐 생각을 하고 네. 투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차주별로 또 추가적으로 이주택을 갖기가 상당히 이제 버거웠었다면 지금은 2주택까지는 슬롯이 늘어났다. 이거는 진짜 100채에서 한 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채에서 두 채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슬롯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추가 주택을 이제 네, 뭐 매수하기 좀 용이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예.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럼 양도세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죠?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이상으로 가면,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나 뭐 투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있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는 네. 중과 20%, 네. 세 채 이상부터는 팔았을 때 중과 30% 그렇게 붙어가지고 웬만하면 뭐 한 2, 3억 정도가 이제 올랐다고 치면 기본 뭐 40%에다가 2주택만 있어도 중과가 20%가 되는 거예요. 그럼 60%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부가세가 붙으면서 뭐 한 66%뭐 그 정도까지도 세금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중과 없이 그냥 기본 세율로 적용되는 거 오른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율대로만 내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양도세에서도 일단은 네. 그럼 내가 규제 지역에서 한 채를 갖고 있고 네. 비규제 지역에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네네.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2년 보유를 하고 있어도 네. 그렇죠. 그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유만 그러니까 하고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네.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건 2년 이내로는 다 이제 뭐 60% 세금 내고 취득한 지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면 70%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통 사항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야 어쨌든 간에 그냥 2년은 내가 뭐 네.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예. 사실 뭐 이제 뭐 전세를 주든 뭐 월세를 주든 세를 네네. 줘도 2년만 보유를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양도세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졌네요. 그렇죠. 네. 기존에 이제 네. 규제 지역일 때 보통 뭐 청약을 받았거나 네. 입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네. 이제 갑자기 이제 등기치기 전에 네. 규제 지역이 풀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전매 제한이 붙어 있을 거고 네. 뭐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붙어 있을 거고 뭐 네. 세금적에서도 뭐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이 네. 고덕 신도시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제역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적용되는 게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번 22년 11월부터 입주하는 네. 태왕 아너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태왕. 그 이제 A39블록 태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한박산 라인의 풍력제 2차, 풍력제 3차 네. 그리고 그 A54블록 있죠. 예, 거기까지도 다 음. 조정 지역의 분양을 받았지만 이 그 비과세 거주 요건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서는 거주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취득 시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점이 아니고 네. 실제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로 따졌을 때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예, 그때 기준으로 조정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뭐 A39블록부터 해서 풍력제 2차, 풍력제 3차, A54블록 그리고 앞으로 뭐 청약할 뭐 사전 청약 단지들 있잖아요. 뭐 대방이라든지 네. 뭐 그런 아파트들의 이제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네.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풍력제 2, 3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주 요건이 붙었던 아파트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거주를 안 해도 네. 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조정 지역에서 풀려나면서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 물량이 네. 조금 한꺼번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거는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한 가지 좀 이제 부작용으로 단기적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인근의 이렇게 부동산 수사님들은 그래도 거래량이 임대 네. 거래가 늘어나면 그래도 좋으시겠네요. 거래가 네. 그렇죠. 네. 예, 거래가 좀 활성화돼서 네. 그 동안에 진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네. 임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조정 지역이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주택을 이제 갈아타려고 예. 추가 주택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원래 6개월에서 바뀌어가지고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네. 처분을 했었잖아요. 예. 네네. 중동 대출을 또 실행하려면.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으로 네. 이제 갈아타는 것도 상당히 용이해진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전에부터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바뀐 내용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비주용 지역에 있는 아파트 아무거나 하나를 산 상태에서 비주용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최종 1주택 개념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을 또 이제 요건을 채워야 네. 그래야만 이제 비과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최종 1주택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요건만 이미 채워져 있으면 네. 그러면 비과세가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평택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 취득세, 네. 양도세 때문에 그리고 대출 때문에 네. 추가 주택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예. 비교적 매수를 거의 안 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갈아타기가 예. 굉장히 수월해졌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도 또 주택을 늘리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 전국이 다 풀렸단 말이에요. 수도권 빼고. 네. 그 전국은 다 풀렸는데 세종시 빼고요. 네. 근데 전국이 다 풀렸는데 풀렸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주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 중에서 굳이 따지면은 사실 뭐 GTX A 노선이 네. 뭐 24년, 25년부터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라인에 있는 파주라든지 아니면 GTX C 노선 있는 뭐 양주라든지 양주는 조금 사실 네. 많이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예 지금 전국에서 제가 이제 평택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전국에서 평택을 지금 주목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 그 대세의 흐름을 타서 운용하면 잘 뭐 투자에도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규제 해제 발표로 인해서 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이제 평택에도 이제 뭐 고덕뿐만 아니라 네. 뭐 인근에도 이제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도시로 주택을 예. 매입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상담 뭐 받으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한박사 공인 중에서 오은혁사님 찾아오시면은 또 친절하게 네네.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자, 세금은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네. 자, 대출을 한번 네. 알아보죠. 일단은 중도금 대출이 보통 이제 규제 지역에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은 네. 추가적으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기존 종전 주택을 처분 처분 사약을 조건. 네. 해야지만 해줬는데 네.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처분 조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왜냐면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네.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요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분 조건 없이 네, 또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한번 중도금 대출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도금 대출도 물론이고 뭐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담대 같은 경우도 예, 내가 받으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무조건 내가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실거주 없어지고, 요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잔금 대출이 하나가 있어요. 예, 두 번째 잔금 대출도 네. 시행해 주는 거죠. 수행되는 거죠. 몇 프로 나오죠? 60%까지. LTV 60%. 네, 무주택자는 첫 번째 주택이 70%,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택부터는 60%. 예. 그럼 내가 기존에 주담대를 하나 예. 가지고 있어도 예, 예.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슬롯이 네. 진짜 말 그대로 슬롯이 하나가 더 네.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네. 하면 되는데 네. 지금 한 가지 네. 아쉬운 건 뭐냐면 DSR이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DSR을 왜 안 없어주는 거예요? 40% 진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조정 네. 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점은 DTI를 안 본다는 거예요. DTI는 네. 소득 대비해서 네. 예, 부채를 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 네. 근데 어차피 DSR이 있기 때문에 DTI가 제한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네요. DSR 40%가 계속 이게 조건이 있으면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네. 40%였고 네. 비조정이 돼도 40%였기 똑같이. 때문에 결국에는 소득이 받쳐져야 네. 더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니 근데 보통 이게 예. 1주택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40%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살고 적죠. 예. 사실 뭐 2주택까지 하는데도 또 40%가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빨리 좀 네네네. 풀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DSR을 조금씩 완화하는 네. 그런 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근데 기존에 분양됐던 거 있잖아요. 네. DSR이 처음부터 40%가 아니었어요. 네. 뭐 70%도 했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태인데 네, 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40%지만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죠. 뭐 태왕도 마찬가지고 네. 풍력지 2차도 마찬가지고 뭐 그 친구들은 네. 사실 뭐 DSR 40%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40%는 아니지만 조금 러프해요. 뭐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네. 조금은 러프해요. 70%였나? 7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DSR은 좀 네. 빨리 좀 완화 좀 시켜 주십시오. 자는 매매 이거는 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또 생겼어가지고 이 규제 지역에 3억 이상인가요? 이거 뭐 썼어야 되잖아요. 예, 예. 내가 뭐 자금 어떻게 할 건지. 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네. 결과적으로는. 음. 네. 이게
그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증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소명 다 해야 되고, 근데 조정 지역은 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어야만 됐는데 네. 이것도 없어졌다. 나름 그래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사실 겁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네. 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느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 봤어요, 사실. 맞아요.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일체의 뭐 서류적인 작업도 필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 프리해진 거죠. 예. 그럼 일단 대출에서 정리를 하자면은 네. 우리가 뭐 DSR 40% 조건, 그러니까 소득만 많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네. 2주택까지 그리고 60% 이제 60% 한도 내에서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뭐 취득세, 뭐 양도세, 그리고 네. 대출까지 해서 이거는 그냥 주택을 하나 더 가져가라는 얘기 같은데요. 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청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네요. 청약이. 예. 네. 그렇죠. 청약 자격이 이 조정 지역은 세대주만 넣을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뭐 세대 원도 뭐 네. 가능하고 네. 뭐 주택이 한 채 있어도 음. 가능한 게 점수로 해가지고 따지는 가점제 비율이 네. 비조정 지역이 훨씬 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은 추천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제 동등한 입장. 내가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운이 좋아야겠네. 그죠. 운이 좋으면 당첨입니다. 네. 이거 얘기 나오니까 그 기존에 이제 청약 재당첨 제한 걸린 사람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조정 지역이 풀리면서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적용되는 지역이 이제 청약 과열 지역이나 네. 아니면 투기 과열 지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반 일반 평택이 지금 다 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에서 민간 분양하는 단지는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제 고덕 신도시는 이제 공공 택지고, 네. 이제 민간 택지에서 개발되는 단지는 뭐 이제 그 분양권 전매 제한도 네, 많이 없어지죠. 그렇죠. 뭐 얼마나 되죠, 전매 제한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비조정 지역은 최대 6개월. 6개월. 네네. 그러면 원래 고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과열지구나 공공택지여서 전매 제한이 3년이 붙어 있는데, 예. 그 일반 외 지역, 그 민간이 네. 개발하는 데는 네. 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 그렇죠. 이제 분양권 투자도 이제 좀 수월해졌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저는 언제든지 이제 말씀드리지만 고덕 신도시나 지지역 앞에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를 잘 보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우선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기회를 또 그 외곽 지역에서 뭐 찾아본다고 하시면은 네. 충분히 뭐 그런 기회는 만들 수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뭐 지금 뭐 화양지구도 지금 분양하고 있지만 뭐 브레인시티도 네. 있고, 뭐 최근에 또 어디 그 장남동에도 하나 또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또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사들이 머리 아프겠다. 그렇죠. 갑자기 막 공급은 바뀌어야 되고 이제 머리가 다 써야겠다. 분양가 이제 뭐 좀 규제가 완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보니까 청약 가입 기간이 또 이제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네요. 네. 원래는 이제 2년을 이제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이 되어야지만 1순위가 자격이 네. 됐었다면 지금은 6개월 이상만 했으면 바로 이제 1순위로 넣을 수 있는. 그럼 세대 원이고 네. 6개월만 넣고, 근데 이제 청약 예치금만 충족시키면 네네. 다 넣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좋아졌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평택에 청약 통장이 많이 몰리겠는데요. 많이 몰리겠죠. 그렇죠. 네. 또 비율 자체가 추첨제가 또 많아지다 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저도 한번 또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당연히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추첨 뽑기 운이 없어가지고. 네, 그럼 제가 뭐 청약까지 한번 또 네. 큰 틀로 한번 알아봤고, 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시죠. 네. 본 게임이 나왔습니까? 네.